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사우디의 빈 살만과 만나면서 국제 정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사우디가 중국을 버리고요, 미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시간이 갈수록 국제 정세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사우디 간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50조 원 규모의 협정을 체결했고, 트럼프가 1조 달러까지 이야기를 했죠. 단순히 사우디가 미국의 물건을 사준다, 이거를 넘어서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빈 살만을 인정해주는 큰 사건이고, 이로 인해서 사우디와 중국 간의 관계가 다시 멀어지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시간대별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사우디의 빈 살만은 트럼프의 호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사우디가 왕위 계승을 이렇게 형제 쪽으로 하잖아요. 근데 빈 살만이 나타나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모셨나? 그리고 자기가 왕세자가 되었나? 그렇죠. 지금 현재 빈 살만이 그 실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를 자말 카슈크지 칼럼니스트가 이야기를 했다가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미국 그때 대선 당시였어요. 인권을 내세우면서 카슈크지 암살 사건을 다시 이야기했었는데, 또 2021년에는 바이든이 트럼프가 덮어놓은 이 내용을 다시 이슈화 시켰었죠. 그러면서 빈 살만이 좀 미국을 좀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트럼프는 일기 당시에도 중동에서 미군 철수하고 사우디에다가 군수품도 많이 팔았지만은 이 카슈크지 암살 사건에 대해서 좀 함구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빈 살만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좀 더 우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고요. 또 바이든 정부일 때는 중국과의 관계도 깊어지면서 그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번외로 주식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아람코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사우디한테 가장 큰 선물을 줬는 게 아람코를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시켜 줬었고, 그 주식의 일정 부분을 찢어가지고 결국에는 돈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걸로 이제 사우디는 미국의 군수물품을 사주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줬었죠. 그리고 아람코는 이번에 텍사스주에 3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에너지 기업에 액화가스를 공급받는 양해 각서도 서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코가 미국과 사우디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렸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아람코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배당률이 연 한 5%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원유 결제 시장에서도 위안화를 언급을 했는데, 이게 러우 전쟁 당시에 스위프트 제재라 해서 미국하고 유럽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달러를 사용하기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걸 하면서 사우디도 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중국을 다시 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이 지금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 빈 살만이 네옴시티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외로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의 건설의 대부분을 중국 기업들이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최근에 사우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것도 원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 5천억 달러 정도면은 될 것이다 라고 봤었는데, 최근에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 버렸죠.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발생하는 일이고, 다시 말해서 중국 기업들이 공사를 다 따갔는데 공사 진척도 안 되고 자금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우디가 또 중국한테 실망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2024년일 거예요. 이렇게 자금이 부족한 사우디가 중국에서 로드쇼 기간에 투자 계약을 진행해요.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투자자를 좀 봤는데, 이렇게 네옴시티 사업을 중국 기업들이 가져갔으니까 너희들이 좀 투자해라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주요 계약건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어이가 없겠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중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공사한다? 나 못 믿겠는데? 이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국도 우리 돈이 부족해. 우리 사우디에 투자할 돈 없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튼 사우디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2022년에 유가가 $100 넘었지만은 지금 $60 선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온 악재도 분명히 있고요. 생산하는 양 또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유가 하락하니까 생산량 줄여가지고 가격을 더 올리든지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게 받치든지 하는 건데 쉽지는 않죠. 결국 원유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우디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또는 지난번처럼 아람코 같은 그런 기업을 상장시켜가지고 돈을 벌어들인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중국 돈 없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채권을 사줄 것 같지도 않고 주식을 상장시켜서 돈을 벌게 해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사우디는 다시 미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시장 자체도 미국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다시 미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실제 해외 투자하기도 쉽지가 않고 돈을 빌려주기도 쉽지가 않은 게요. 이게 자금 흐름 자료인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 해외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본 흐름은 자본하고 금융 계정으로 특히 2014년 하반기부터 자본 유출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분기에는 1,870억 달러가 유출됩니다. 사우디가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6천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3개월 한 분기당 빠져나가는 금액이 1,87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결국 사우디는 바이든 정부 때 중국과의 관계를 좀 긴밀하게 가져갔지만은 불과 그 몇 년 사이에도 변변치 않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뽑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 중국이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를 좀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전 세계하고 관세나 또는 이런 경제 관련해서 조율이 끝나는 몇 달 뒤에 미국의 경제 호황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람코를 조금 매수할 생각입니다. 실제 다들 지금 유튜브에서 댓글 보면은 중국 경제가 뛰어나고 미국 망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니죠.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다시 자금을 또 회수하고 있는, 그리고 막상 중국과의 관계를 가져갔던 사우디 또한 실질적으로 몇 년간 얻은 건 별로 없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붙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